자, 그 다음 봅니다. 11번. 신탁공매. 자, 우리 신탁공매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제일 난제가 뭡니까? 난제. 어려운 문제가. 어? 이상한 사람이 있죠. 이상한 사람이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KB 부동산 신탁인데 이상한 사람이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누구냐? 그러면 KB 부동산 신탁 그 전에 소유자하고 아는 사람. 뭐 동생이라든지 옛날에 그 사람이 들어가고 딱 점유를 하고 세입자처럼 앉아 있습니다. 딱 때려갖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명도 내용 증명 이제 보낸 이야기인데 한번 봅니다. 우리 수강생이 부산 사상에 아파트 4억짜리를 1억 8,200에 KB 부동산 신탁거를 수의계약했어요. 수의계약을 했어요. 자, 그 당시에 보니까 소유자가 KB 부동산 신탁해갖고 2018년 11월 14일에 소유자가 됐습니다. 자, 다시 처음에는 무슨 K 건설회사입니다. 건설회사하고 이렇게 소유권 넘겨줬어요. 자, 왜냐 그러면은 이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려왔어요. K 건설회사에서 한 30빌 달래. 아파트 한 3개 하고 옵스테이를 한 7개 하고 몽땅 담보 줄게만 한 30빌도 이러니까 옛날에는 1순위 근현수 짜고 돈을 뭐 한 40억 설정하고 막 30억 것도 뭐 20% 더 하면 한 36억 설정하고 돈을 30 빌려줬어요. 빌려주고 배당을 받아보니까 임금 채권에서 4억 띠끼고 국세 법정기일에서 3억 띠끼고 이렇게 띠끼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너가 KB 부동산 넘겨줘라.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K 건설회사는 지 손을 떠나봤잖아요. 떠나고 이자를 잘 내면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KB에서 공매하도록 그렇게 서로 새마을과 서로가 3명이서 합의를 해놨어요. 자, 그런 와중에 K 건설회사가 지금 비 있는 거를 누가 합니까 이거? 걔가 잘 알죠. 지가 소유권 다 넘겨줬으니까 일단은 대출 받는다고 넘겨줬지만은 대부분 키라 이런 건 자기들 보통 갖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야, 동생아, 처제야, 형님아, 아우야, 그 다음에 동창아 들어가서 있어라 할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 중개업소가 연락합니다. 여기서 K건설회사에서 그 다음에 연락하고 요거 싸게 해서 보증금 뭐 한 300만원 받고 월세 한 50만원씩 좀 놔주소. 그러면 또 멍청한 중개사는 또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저한테 전화 자주 와요. 원장님 그런 경우 해주면 됩니까? 뭐 350만원 뭐 뽀당하면은 나중에 300원 뭐 월세 깎이면 되니까 깐다 하면 좀 그렇죠.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니까 뭐 문제는 없겠는데 근데 문제는 보증금을 3천, 5천에 빼면 문제 생기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고 여기 들어오는 거는 소유자 노무가 KB 부동산 땅인데 들어오는 거는 불법 점유입니다. 동의를 안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소유자의 동의를 안 받고 너무 집에 들어와서 뭐 점유한다. 이게 좀 문제 있죠. 사실은 불법 점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찰자가 수의계약 혜택해서 야 미스터리 빨리 방 빼. 안 빼? 내 총 가져온다. 할 수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안 되죠. 일단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내용을 보내면 좋아요. 보내면은 딱 받아보면은 사람이랑 틀립니다. 받아버리면 이게 자 그래서 그때 내용 증명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 수강생은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게 자 4억짜리를 1억 8,200에 수의계약 했으면은 어떻게 괜찮습니까? 별로입니까? 아파트인데 괜찮죠? 46%면 괜찮아요. 46%면 자 이래갖고 이제 알아보니까 전입자가 누구냐 했더니 401호도 있고 지는 602호인데 602호하고 이렇게 이제 뭐 부부가 인가 자부자가 뭐 이렇게 갖고 하던 602호 지는 수의계약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더래. 전입이 되어 있더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매매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어디 가서 KB 부동산 딱 부산에 가서 부산지점 가서 만들고 이렇게 서로 도장을 찍고 이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이제 문제는 이 전입자가 앉아 있으면은 대출해 줄까 안 해줄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은행에서도 그래요. 선순위 전입자가 있으면은 자 이전을 한다 하는데 이상한 전입자가 있어. 뭐 세입자도 아니고 뭐 하여튼 세입자도 안 같기도 하고 기기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 찝찝한 사람이 있어.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줍니다. 아시겠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퇴거 시기있어요. 시가 오면은 일단 대출해주고 우리가 설정을 한 뒤에 뒷날 들어오는 건 아무 문제 없다. 은행 설정을 한 뒤에 들어오라 해라. 이래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안 해주길라 하기 때문에 요 우리 수강생은
KB 부동신탁 가서 이랍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승낙 여부를 확인해달라 요청서를 넣습니다. 넣었어요. 본인은 이게 600여에 대해서 매매계약 매수자인데 전세 계약 승낙 사실을 했는지 회신해달라 이라니까 적어서 해주더라. 해주는데 뭐라고 해주나 그러면은 볼게요. 좀 잘 안 비는데 자 조금 보이죠? KB 신탁 임대차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이래가지고 읽어보면은 임대차 사전 승낙 사실이 없으며 또한 당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줍니다. 자, 전세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해준 적도 없고. 자, 이거를 있으니까 대출금 받는 은행에서는 일단 소유자가 뭐 전세한 사실도 뭐 전입자 할 게 있는데 전세 나온 사실도 없고 뭐 대부분 좀 알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고도 신탁 구매하는 데는 딱 그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출에 있는 은행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신탁 구매 낙찰된 물건을 몇 개 찾아가지고 그 은행 가면 딱 맞습니다. 신탁 구매. 자, 그럼 대출 받았어요. 어디 가서? 수역 가서 80% 해드려요. 80%. 낙찰가에 몇 프로요? 80%. 80%. 그럼 요 가격에 수익한 가격에 요 가격에 80%를 해더라. 이 무주택자거든. 우리 낙찰자는 80%. 그럼 20% 내 돈 들어가고 취득세 들어가는 거지. 20%. 20%는 걔네 3,700 들어가고 취득세가 1.1%니까 한 200만 원. 3점. 그래도 한 4천만 들어가네. 4천만 정도. 그래서 한 4천 정도 들어가서 작업을 마무리 짓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업이 그 내용증을 보냈대요. 내용증을 내가 이제 보내줬거든요. 보내줬는데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 한 20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가 봐. 지금 이야기가 한 200만 원 주면은 명도해 주고만 이야기는 오는가 봐. 자, 그럴 때 잠자는 이러면 됩니다. 금주 나오면 얼마요? 250. 다음 주 200. 한 주 또 넣자 나오면 150. 그 다음에 100만 원. 하여튼 알아서 명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저가 뭐 생각해보고 가급적이만 땡기거나 싶다. 느낌이. 자, 일단은 고려됐습니다. 자, 그때 쓰는 판례가 요겁니다. 2019년 판례가 있어요. 요 보면은 신탁회사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은 한 이상 그로부터 본권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수의계약자가 임대차 보법 3조에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판례입니다. 낙찰자한테. 자, 그 다음에 12번 봅니다. 12번은 이제 그러고 이제 401호가 남았어요. 1호 남았는데 이게 지금 어제 보니까 끝나고 안 팔리고 지금 401호가 3억 9,100에서 1억 9,500으로 지금 유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익이 될 것 같아요. 이 요금액에. 그래서 이제 401호 봅니다. 자,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자, 뭡니까? 401호. 자, 우리 신탁 공매는 조금 공부하면 재밌어요. 오히려 주택도시보전공사보다 더 여러분이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뭐 그런 겁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자, 봅니다. 방금 수의계약 하신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쉬는 시간에 명도가 다 됐는가 지금 물어보려고 하기엔 답을 안 줬어요. 자, 봅니다. 부산 사상에 401호 주례동에 유찰이 났더요. 자, 이겁니다. 이게. 자, 이거를 눈에 띄어서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봤다 그러면은 21평, 전용 21평에 50% 1억 9,500에 지금 여기에서 언제까지 끝났습니까, 이게? 24일이니까 지난 금요일이네. 5일 전이다죠. 끝나가지고 이게 유찰되고 1억 9,500에 아무도 안 샀습니다. 안 사고 그러면은 온비더 바로 가면은 아마 이제 수익계약이 가능할 겁니다. 요 뭐 벌써 뜨네. 그죠? 21평이다, 3억 9,100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수익계약이 가능하다 벌써 나오네. 그죠?
나오죠? 그럼 이제 낙찰 받으라 그러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한번 봅니다. 자,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요 아파트입니다. 요 아파트고, 여기 보면은 산악회도 지난번에 산악회도 너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놔둬버렸는데. 자, 다시. 자, 요 온비도 와서 볼 때, 자, 다시. 자, 온비도 봅니다. 이걸 볼 때, 수유계약 가능 KB 부동산 신탁 부산지점 1억 9천원 해놨죠. 해놨고 그 다음에 보면은 감정서 보시면 되고, 여기서 해당 공고 보기를 가시면은 파일이 나와요. 해당 공고 보기. 자, 여기서 파일을 보시면 됩니다. 파일. 자, 여기 보면 감정서는 그냥 받아치고 여기 위임자 놔두고 요 첨부 파일. 자, 요거를 봅니다. 보면은 뭐라고 써놨느냐. 자, 부동산 공매 공고 401호 아파트. 이게 지금 대지 지분도 있고 여기 전용이 21평인데 수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계속 했는데 수익이 된데 당시에 처음 할 때는 11월 6일 날에 3억 9천부터 계속 이렇게 2차로 넘어가고 3차 넘어가고 계속 했어요. 4차 넘어가고 8차까지 왔는데 8차에서 이게 1억 9천5백이 된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온 거. 그럼 24일 날, 그제 금요일 날 유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수익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오피스텔은 아예 지난번도 안 팔리고 요번도 안 팔린가 봐요. 쭉 그대로 남는 공개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여기서 보면 다른 건 없고요. 부하가시세. 이 건물에 대해서는 이 주거는 부하가시세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거는 오피스텔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고, 보통 보면은 10% 먼저 내고 90%는 이제 아까 우리 수강생은 수입에서 80% 받았겠죠. 내가 감정가게 받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별 볼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익이 하는 거는 쉬워요. 쉬운데, 그럼 우리 옛날에 수강생은 얼마에 샀는데, 수강생은 4억인데 1억 8,200에 46불에 샀고, 그죠? 그러면 지금 401호는 두 개 밑에 있는데 1호는 3억 9,100인데 1억 9,500이다. 이는 50%에 사는 거고.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3호 되는데, 사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이거 사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내용 증명을 어떻게 보내냐. 요거를 이제, 자, 우리 칸님 거 하면 쉽다, 어렵다? 쉽다. 자, 우리 칸님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거, 원장님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칸님 거 하는 거지. 이게죠? 이 어마어마한 이 보물을 내놨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 이런 거를 쓰려고 하면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한 100만 원 주면 써줍니다. 잘 쓰도록 하면. 그죠? 쓰도록 하면 써주는데, 변호사 사무실도 공부를 해야 돼. 자기도 뭐 해야 되죠. 자, 한번 봅니다. 발신인은 내다. 낙찰자, 수익이야. 수신인은 점유하는 주민등록에 놓은 사람. 자, 제목은 건물 명도 요청 및 법적 조치 예고. 자, 본 발신인은 팍스타운의 602호를 전 소유자 KB부동 신탁으로부터 매수한 뒤에 11월 10일 날 잔금 납부한 소유자다. 그 다음에 기한은 이 사건 아파트에 20년도에 전입한 데 점유하고 있으나 기아의 본인은 전유 근원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이에 본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 KB 신탁에 문의를 해서 회신을 받은 바에 의하면은 임대차 사전 승낙이 없었고 당사와 임대차 계약한 사실도 없다고 회신하는데, 기아는 아무런 근원 없는 불법 점유 상태로 파기됩니다. 따라서 기아가 만약 불법 점유자임이 밝혀지고 원만한 명도와 전입신고 말소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인은 부득이 민형사상 대응할 수밖에 없고, 11월 20일까지 명도를 해주고 전입신고에 대한 말소를 요청합니다. 그죠? 특히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명도 완료시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 금액 외에 감정평가비용, 인지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 착수금 550만원 및 성공보수 등은 관련 판결의 테두리 내에서 전부 패소한 척의 부담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고, 강제집행 비용 역시 추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를 감안하여 기하게 자진 이행을 권고합니다.
만약 전 소유자인 KB부동신탁에 동의 없이 위탁자와 사이에서 위탁자는 새마을고죠. 새마을고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점유했더라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은 이쭉 보면은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어느 뭐로 보아도 기한은 본인에게 대항력 및 전세 보증금 반환 조항 없다 할 것이다. 참고로 기아가 명도하고 전입신고 말소에 적극 협조하고 명도 완료 시까지 전기수도 관리비의 정산을 모두 마친다면은 본인은 기아의 소정의 이사 비용을 지원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는 바 이러한 내용까지 감안해서 부디 상호간 원만한 마무리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첨부했습니다. 자, 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좀 깔끔합니까? 좀 별로입니까? 깔끔하면은 박수 한번 치시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신탁 공면 하차 받으면은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점자가 있으면은. 그래서 신탁의 지금 소유자가 2018년도부터 KB부동산 신탁인데 2020년도에 누가 들어와 있다면, 그죠? 현재까지도 소유자 누구라고? 여기입니다. KB예요. KB인데 지금도 점유자는 중간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이 잘못됐다, 잘못됐다. 알겠죠? 그럼 그 사람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면은 이것도 보내기 받았대요. 저서 받았대요. 받아갖고 지금 이사비가 200만 원 돌아, 여기서는 150만 주겠다. 여기서 왔다 갔다 지금 움직이는가 봐. 가면 이제 한 170이나 뭐 이렇게 움직일 것 같는데. 알겠죠? 요번 주 나가면 200. 다음 주 나가면 150. 다다음 주 100만 원. 그 다음 주는 50만 원. 또 다다음 주면은 제로. 그러면은 저 알아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도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신탁 공매, 요거는 이제 신탁 공매입니다. 신탁 공매. 신탁 공매의 내용 증명. 할 수 있겠죠? 칸닝은 영 잘하죠? 응? 쓰라크면 좀 힘들어도 칸닝은 잘할 수 있죠? 그죠? 뭐 602호를 401호 바꾸고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밥을 다, 낚시를 해서 숟가락까지 줘도 나 안 물랍니다 이랬으니까 나는 할 말은 없는데 뭐 돈을 벌려고 왔는지 그냥 뭐 놀러 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하다. 자, 지금 뭐 49분이니까 또 10분 쉬겠습니다. 10분 쉬고 12시 정각에 만나겠습니다. 목요일 강의는 제가 하지 않고 우리 부원장께서 하실 겁니다. 하실 거고 제목은 지난번 아시죠? 우리 저자 모셔가지고 3시간 특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목요일날 3시간은 주택연금, 농정금, 산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잘 듣길 바랍니다. 다음 3시간도 기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14번에는 역당의 부지에 내 담장이 설치되어 있더라. 자, 이 지적 경계가 불명한 데가 많습니다. 이 보면은 특히 촌동네 갈수록 더 그래요. 더 그런데 옆당 부지에 내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담장을 물려줘야 되지만은 20년 이상 자주 점유가 진행된 경우라면은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해서 내 땅의 소유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그 위성 사진을 보니까 너머 땅을 조금 쓰고 있어. 그죠? 내 담불하고 좀 안에 들어와 있는데 너머 땅을 조금 쓰고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이 담장을 원래는 나한테 물려 땡겨 와야 되는데 이 좀 담장이 왔다 갔다 좀 안 맞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게 20년 동안 넘게 서로가 모르고 넘어갔다. 그러면은 그 담장이 또 경계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면은 내가 100평인데 20평을 땡겨올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되는데 잘못하면은 이제 20평을 또 뺏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담장을 기존 담장을 또 지금 현재로 보고 득이 될 수 있고 손해가 갈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미리 소송을 해서 내끼다 주장하면 짓게 되는데 그동안 또 소유자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자, 이런 겁니다. 김해 진영에 우리 수강식에 낙찰받아요. 주택을 낙찰받아가지고
잔금을 다 치르고 한 3년 정도 쓰고 있었습니다. 잔금 치르고 3년 지났는데 소송이 들어왔어요. 땅 내놔라고, 20평 내놔라고 소송하고 결국 졌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이 담장이 있는데 이 담장이 25년 된 담장입니다. 건축할 때부터 담장인데 이 위성 사진을 보면은 스카이뷰를 보면은 자, 원래는 담장이 요 건물이 잘 보면은 요 밑에 일이 쭉 되어 있죠. 원래가 이까지 이게 담장이었습니다. 이게 요 선이 밑에 선이 담장인데 위성 사진은 이게 맞는 겁니다. 빨간 선이 원래 맞는 거예요. 근데 담장이 원래는 이렇게 해서 한 20평 덕을 보고 있는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20평 덕을 보고 있었는데 요거를 산 사람이 건축업자입니다. 그래갖고 여기도 주인이 한 대선 바뀌었고 여기는 또 주인이 막 안 바뀌고 있습니다. 있어갖고 담장이 그대로 쭉 흘러왔는데 이 산 사람이 소송이 들어갖고 여기 원고입니다. 원고고 요가 피고입니다. 피고 이게 피고. 그래갖고 이게 이 담장을 물리라고 하고 결국 소송에서 졌습니다. 져가지고 지금 물려가지고 이 담장이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잘 보시면은 이제 이 담장이 지금 이리 가 있죠. 그래서 요거도 부숴줘야 되는데 여기 건축업자가 양해를 해가지고 요거는 다음에 멸실할 때 하기로 하고 월세를 한 5만 원씩 주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낙찰받고 바로 소송해서 이 담장을 인정해라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소송을 끌었으면 했는데 멍청하게 있다가 뺏겼다만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은 판례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법원에 이런 거네요. 판례를 보면은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 취득자는 주택 낙찰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서 즉 옆땅 주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질 부이고 그런데 가지고 있는데 그 등기 전에 먼저 이전 등기를 격려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건축업자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있는데 좀 예민한 판례인데 그래서 그때 미리 소송해서 밑에 집에 소송해서 내끼다 하고 주장을 해버렸으면 짓게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당한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20년 넘었으니까 내끼다 이러면 되는데 새로운 주인한테 또 20년이 돼야 되거든요. 싸움하려고 하면은. 근데 새로운 주인은 바로 사갖고 뭐 2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 주인한테는 대항을 못 합니다. 새 주인한테는. 그래서 이제 뺏긴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조금 낙찰받고 여러분이 담장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돼. 물어가지고 이 담장을 경계해서 내가 덕 본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빨리 가처분 때리고 저기다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미리 처분 금지 가처분하고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의 소를 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내 이야기입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당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병 떼주세요. 20병 떼줘갖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환생이 수료생이. 자, 넘어갑니다. 15번 농지 낙찰하고 법정에서 받는 서류가 요겁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증명 신청 이렇게 신청을 하면요. 저기에서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증명을 주는 겁니다. 증명. 이것이 잘 보세요. 이 신청 아닙니다. 이거 주는 거는 증명이에요. 증명.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증명을 받아서 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다시 증명 신청을 하면은 신청은 이제 내가 하는 거고 하면은 반칸 밑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증명을 집행관한테 받아가지고 보통 요걸 들고 어디합니까? 읍면 사무소로 가는 거 여러분들이 1등하면 줍니다. 농지는 가면 이제 가는데 사전에 16번에 정부 24의 농지증은 미리 해도 되고 요리 받고 해도 되는데 보통은 이러죠. 요리 받고 그날 점심 1등 했다고 점심 먹고 어디 갑니까? 바로 면사무소 주차하는 거죠. 여들고 가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농지증을 이렇게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가서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이런 경우는 이제 관에 걸리죠. 예로 부산 사람이 저 거창에
농지를 샀다 이런 겁니다. 그 창에 이런 뭔데. 자, 그 다음에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다. 예로 300평이 넘는다. 300평 미만이다. 그러면은 이제 양식이 다릅니다. 양식이 달라요. 자, 이렇게 해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자, 되는데 그러면은 17번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는 방법이 있고 농지증이 필요 없는 경우 있어요. 자, 우리 농지증을 만드는 이유는 그거죠. 농지증을 받으려고 나중에 5년 경력을 쌓으려고 이제 농지증을 지금 이렇게 신청합니다. 이전 받으라고. 농지증 신청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받을 때 쓰는 거예요. 이전 받을 때 돈을 내고 이전 받을 때 쓰는 거고, 임대는 뭡니까? 임대는 이제 경력 5년 쌓으려고 쉽게 1년에 한 50만 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작년에 자 이런 겁니다. 요거는 임대는 금시가 어디 하면 되죠? 임대 금시가. 자, 공매 가서 여러분들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농지 이래가지고 토지의 밭전자 논답자 이래가지고 예로 경상남도 이래서 금시입니다. 해보면은 이제 나오죠. 요 보면은 이제 1000이 안 되니까 이걸 빼버리고 1000이 넘는 거, 1000이 넘는 게 자 이런 거네요. 자, 진주시 수곡면에 1253에 빌려준다. 빌려주는데 1년에 11만원 싸죠? 쌉니다. 그럼 이런 거를 진주 수곡면에 1년에 11만원 뭐 이 땅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11만원 내 필지네. 자, 내 필지입니다. 내 필지에 일단은 여기 11만원 싸다 그죠? 이런 걸 빌리면은 요거는 농증이 필요 없죠. 그죠? 빌리는 거니까 농 필요 없고 그냥 계약서를 줍니다. 여기서 계약수익 요금입니다. 국유재산 대부 계약서를 줘요. 빌리는 거는. 그럼 요거는 빌리면 요거를 가지고 바로 면사무소에 가서 여러분 이제 이건 자산관리공사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면사무소에 농지대장을 신청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농지대장을 신청하면은 면사무소에서 답사하죠. 그럼 답사하기 전에 미리 지금 같으면은 뭐 10달이가 지금 낙찰 받으면 뭐 심으면 됩니까 지금? 응? 지금 뭐 심으면 될까? 양파, 대파 이런 거. 양파, 대파를 심으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트랙터가 두루룩 가면서 까만 비닐을 쫙 깔아줍니다. 구멍 뚫린 거. 그럼 구멍 뚫린 데 가다가 이제 외국인도 좀 불러가지고 일당 한 15만 원 줘가지고 한 2명 불리든지 해가지고 고고 양파 묘종 심으면은 한 하루 이틀만 작업하면 뭐 300평, 400평은 쉽게 합니다. 쉽게 해. 그러면 비용이 한 1, 200만 원 추가될 수 있어요. 외국인 임금을 줘야 되고, 묘종 사야 되고, 트랙터 빌려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년 동안 지금은 농지 원부입니까? 농지 대장입니까? 지금? 농지 원부, 이거 뭐라고요? 대장. 이 문구 바뀌었어요. 농지 대장. 요거를 5년 딱 가지고 있어야 다음에 든든합니다. 자, 농지 낙찰 받고 2년만 지나면은 농지 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2년까지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6번에 보니까 진주 수곡면에 11만원, 소사동에 90만원, 75만원, 화성시에 35만원, 논산에 27,000원, 그죠? 그 다음에 쭉 안성에, 양평에 58만 2천원, 연천에 37만 1천원, 이런 게 많습니다. 많고, 자, 그러면 이제 농지 대장을 만들었어요. 농지 대장을 만들면은 1차로 요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요거를 먼저 하고, 요거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요것만 가지고 있어도 농지연금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농지연금, 요것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만약에 농업경영체까지 등록하려고 하면 양식은 양식입니다. 양식이 있으니까 이 양식에다 꼼꼼하게 써서 내시면은, 그때 첨부 서류가 요겁니다. 요걸 첨부를 해야 돼요. 첨부를 해야 이게 나올 겁니다. 농업경영체 확인서 나올 겁니다. 요까지 해놓으면은 이제 든든하죠, 진짜. 농지연금은 여기 꼭 있어야 됩니까? 요것만 있어도 됩니까? 자, A, B 중에서 A만 있으면 돼요. A만 있으면,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농지 대장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막 쉽게 되는데, 예로 빌리는 게 2000제곱미터다. 그럼 농사를 다 지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1050 정도, 1100 정도 짓는다. 이렇게 해서 지면은
아마 통과될 겁니다. 다 안 지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19번은 농지연금을 이제 빌린 사람 있죠. 11억인데 7억이고 12억인데 5억이고 진주에도 무엇이 취하가 되고 했는데 진주 놔두고 자, 합보 덕동한 겁니다. 22에 2366. 그 낙찰 받고 나면은 이제 낙찰 받고 나면은 이제 농지연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자, 한번 봅니다. 덕동에 560평인데 11억이 7억에 떨어졌고요. 64%죠. 이게 이제 여러 한 30% 가져가면 얼마 나오노? 한 3억 3천까지 막 내려오겠죠. 뭐 얼마 내려오겠는데 일단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용도 지역이 뭡니까? 답인데 용도 지역은 좋다 나쁘다? 좋다 말입니다. 좋다. 1종 일반은 커피점 다 할 수 있습니다. 1점 다 할 수 있고 뭐 식당 다 할 수 있고 막 그래요. 자, 땅 모양새는 어떻습니까? 길이 중간에 나면은 두 동가리 나면서 요거는 보상받고 막 그런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길 나면 더 좋죠. 땅값이 더 올라가고 더 좋습니다. 위치는 덕동이 어디고? 덕동. 여러분 덕동 하수처리장. 아주 여기에 요 식당이 요 많이 생겼습니다. 요 보면은 여기 막 완전히 식당가가 돼가지고 완전 난립니다. 지금 보니까 난리고 여기도 잘하면은 막 그래도 여기 있으면은 우리 창원 사람은 여기 뭐 똥똥 가서 하는데 그 신경 쓰지 마시고 하수처리장 괜찮아요. 가보면 알죠? 여기 이제 가든도 있고 여기도 가든이 있네. 가든이 있고 여기 이제 같이 맞물려 가지고 바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차도 좋겠고 내가 볼 때는 좋습니다. 느낌이 좋고 일종 일반이니까 뭐 식당 해도 될 거고 바닷가에 딱 이렇게 보이면서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농지인데 이거를 잘 봐야 돼. 그죠? 용도 지역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이게 지금 7억 1,400이지만은 한 40%, 30% 막 떨어지겠죠. 막 그때 여러분이 접근하면 아마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것이 제주도 23에 232. 제주도도 반떨이 있네, 그죠? 23에 232. 이런 거 사가지고 23에 232. 사가지고 연금을 한 300씩 받아보면은 기분 좋습니다. 자, 봅니다. 제주의 농지가 481평인데, 그죠? 12억이 5 떨어졌다. 12억이 5이 떨어졌는데, 농지가 자, 봅니다. 농지가 지금 좋습니다. 아주 그냥 때깔 좋습니다. 그죠? 색깔도 좋고, 농사를 짓고 있고, 또 길이 있으니까 더 좋다. 그죠? 길이 다 그냥 좌우로, 그죠? 가든에도 좋겠고, 필지가 두 개입니다. 두 개. 이게 두 개인데 전자지도를 보니까 이게 위치가 어디고? 제주시 한경면이 어디고? 저기 서쪽에 그죠? 서쪽에 큰 도로, 지방도로 막 다니는데 제가 보니 느낌이 좋습니다. 여기 같이 붙었으니까. 그죠? 느낌이 좋습니다. 가든이 생기고 스테이 생기고 올랑똘랑 아름방 쫙 생겼다 하는 거 보니까 위치도 좋습니다. 좋고 용도 지역은 또 뭐고? 일종 일반. 좋네. 일종 일반이니까 용도 또. 그러면 이 농지적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일종 일반인데. 문제 없죠? 그럼 팔기도 좋죠. 팔기도. 팔아먹기도 좋고 대파기도 좋고. 자, 이런 농지를 사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요번에 유찰되고 다음에 한 4억 정도 주고 사면은 아주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진주 봅니다. 진주에 우리 수강생이 21에 830. 근데 서울 사람이 아까 제주도 저게 우리 창원에 저런 농지 사면은 농증 내줄까 안 내줄까? 응? 니 관에 거주자인데 이래가지고 먹고 튀는 먹튀 아니냐 이래가지고 잘 안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농지증 영농계획서를 잘 써야 됩니다. 자, 봅니다. 진주에 우리 수강생이 이거를
낙찰받으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땅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생겼죠? 잘생겼습니다. 땅이 딱 노란 돌을 물어가지고 보니까 마을에 딱 붙어있고, 그죠? 땅이 어떻습니까? 뭐 괜찮죠, 그죠? 좋습니다. 자, 이걸 이제 사고 싶어서 했어요. 해가지고 요게 3억 4,700이 1억 4,200에 41%도 좋다 크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 한번 봅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도시적이죠? 좋습니다. 자연 녹지도 좋아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10년 전에 1억 7천 주고 산 건데 요거를 이제 살라고 했는데, 문제는 부산 사람이 진주 거를 산다 말이야. 진주 거를. 그러면은 진주에게 뭐 무슨 동의 갔는데 동사무소에서 덜렁 내줄까 안 내줄까? 농지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10명 있으면은 50% 이상 5명이 참석하고 5명 중에서 또 3명 이상이 사인을 해야 농지에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데, 자, 그냥 덜렁덜렁 쓰면은 여기 요거 농정 요 쓰고요. 그다음 밑에 봅니다. 농업경영계에서 요거는 그냥 양식이니까 쓰면 됩니다. 쓰면 되는데 요것만 딱 이어 놓으면은 안 해줄 확률이 많아요. 특히 저기 부산 사람이 저기 진주다, 뭐 서울 사람이 진주고 산다 그러면은 야, 저거 그냥 막 사가지고 좀 붙여먹고 팔라고 저거 사는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영농계획서 이래갖고 하나 제가 더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게 뭐냐 그러면은 1번은 나는 부산에 거주하는데 2번은 내 동생이 뭐 동창생이 진주로 오락해서 내가 지금 들락날락 하다가 3번은 경매로 지금 보고 있는데 요거를 찾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낙찰을 받으면은 뭐 4번은 뭐 분무기를 구입해서 뭐 옥수수를 뭐 짜고 심겠다 이 말이고요. 5번은 이제 자금은 이렇게 해서 대출 좀 받고 하겠습니다. 6번은 이런 거를 뭐 좀 짓겠다 이래 가지고 이 7번은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만약에 10% 뛰면은 네가 책임지기가 이 말입니다. 농지 안 내줘가지고 이제 고양이도 한번 써놔놓고 자 그래서 이제 9번 하여튼 내달라 이 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내는 것이 아무래도 영농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영농 의지가 그냥 뭐 양식에 딱 이 눈에 띄는 거 농업경계에서 농지신청서 2개만 덜렁 그냥 내놓으면은 알 수가 없거든요. 요거만 갖고 이제 심사위원도 그렇잖아요. 농지위원회 개최해가지고 서류가 두툼하게 붙어 있으면은 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딱 2장만 딸랑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농지청 신청서하고 농업경계획서만 딱 붙어 있으면은 좀 서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 더 쓸 때는 영농계획서를 요 써놨으니까 요거를 보고 여러분이 이제 조금 줄여서 좀 재미있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컨닝 잘 하시죠? 컨닝 하라고 해놓은 겁니다. 컨닝 하라고. 예. 지금 조혜진 국회의원이 지금 올려놨는 모양인데 농지위원회 폐지하자.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은 뭐 사고 팔기 쉽게 하자 했는데 아마 지금 통과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농수산식품부에서 반대 의견이 심하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통과는 안 될 것 같고 농지위원회는 계속 밀고 나가는 걸로 막 그리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농업경영계획서 샘플을 쓸 때 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아까 저 신탁 공매를 물어보니까 12월 말까지 250만 좀 비켜주고만 그거 전화 왔답니다. 250만 주면은 비켜주고만 그거 이제 전화가 왔대요. 근데 여기서는 170만 원만 주겠다. 그거 지금 80만 원까지 이제 줄였습니다. 이게 금액이 줄였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21번. 경남 창원에 농지를 낙찰받습니다. 15에 4661을 보니까 그 그림 봅니다. 그 경매 법원에서 1등 하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증명을 주는데 요거를 들고 어디 간다고요?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가서 7일에 봤는데 지금은 관해자 구자 같은 경우는 14일 이내 막 이렇게 이제 막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 법원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좀 연기해달라. 14일 연기해달라. 7일 너무 급하다. 이렇게 해서 서류를 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15에 4661 봅니다. 자, 보세요. 이 농정을 이 농지인데 마산 하포구 진전면의 농지 지분입니다.
300평 중에 100평 되는 지분인데 농증을 못 받아갖고 불허가 됐고, 자, 우리 형님이 받았어요. 형님이 2명 붙었는데 1등 됐어요. 1등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농지가 깨끗하면 되는데, 자,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괜찮은데, 자, 여기에 지금 붙어 있습니다. 여기. 농지 위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옆집에 담들이 좀 티 놓고, 농지 쪽으로. 자,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제실입니다. 제실. 이 제실. 제실이, 이게 이제 절반이 티 들어오고, 농지 안에. 그럼 옆집에서 이 담이, 여기 건물이 조금 티 놓고, 자, 여기 이제 문제입니다. 이거는 농막이니까 놔둬비고. 자, 이 세 개가 문제인데, 요것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낙찰을 받아가지고, 농증을 해달라고 갔는데 해줄까, 안 해줄까? 자, 그때 상황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등 하면은, 자, 봅니다. 1등 하면은 요거 줍니다. 요거. 최고가 매수인 요거를 줘요. 집행안에 낙찰 받으면 딱 줘요. 요거를 먼저 줍니다. 그럼 이놈 들고, 어디 갑니까? 요거 들고. 면사무소 가요. 가면은 이게 농지증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면사무소 가면은 양식에다가 이제 씁니다. 써가지고 이제 이게 이 씁니다. 요거 하고 300평 안 되는 요거만 쓰시면 돼요. 요거 쓰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써가지고 내가 또 얘기를 했거든요. 자, 내가 지금 박사 논문에 농지증 제도에 관한 연구, 농증 미제출 시 10% 몰수 조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이 논총이라는 논총 소논문 30페이지 소논문 이거를 줬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원 판례를 보면은 불법 건축물이 있어도 아까 그 제실이 있어도 일단은 먼저 농증을 발급을 해야 된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 설명 다 하고 여기 줄을 꺼줬습니다. 꺼줬는데 산업계장이 나한테 그 다음에 형님 받아온 게 뭐냐 그럼 이게 뭡니까? 이거 제목이 뭡니까? 준다 말입니까? 안 준다 말이야 지금. 반려. 농정 반려 그런 건 뭡니까?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자, 요거 주니까, 자, 법원에서 가면 한다고요. 매각 불허가 결정. 매각 불허 결정. 매각 불허 결정. 매각 불허 결정은, 이거는 통지는 우리한테 오진 않아요. 법원에 가면 기록은 복사할 수 있는데, 보통 인터넷에 보면 나와 있죠. 매각 불허가 결정.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각 불허 결정되고 10% 안 받아오면 되는 거고, 보수 다 해가지고, 그러고 어떤 법원은 또 10% 내줍니다. 내주고, 그것도 조금 왔다 갔다요. 어떤 법원은 내주고, 어떤 법원은 안 내주고, 공매는 지금 잘 내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법원은 내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이래요. 우리가 농지를 2억짜리를 2차에, 예로 한 1억, 뭐, 한 3천에 낙찰을 받으려고 내가 보니까, 면석이가 농지정을 쉽게 내준다. 그러면 낙찰이 막 들어옵니다. 물건이 좋으면은 2명, 3명, 4명 막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면석이가 전해보니까 그 제실이 있고 불법 건축물 농지 절대 못 내준다. 농지법이 개정돼야 된다. 또는 내 손에 장을 찢으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팔릴까 안 팔릴까? 그날 안 팔리죠. 그럼 한 7점까지 떨어져. 그럼 떨어질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낙찰을 받았는데 농지를 안 내줘요. 그럼 방법은 10% 700만 띄고 끝내느냐, 안 그러면 변호사비를 550만 주고 한 판 붙느냐, 이겁니다. 내 생각은 붙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불허가 돼가지고 적시 항고를 했습니다. 적시 항고장을 냈습니다. 바로 불허가 되고 일주일에 냅니다. 내고, 그 다음에 적시 항고를 내고 항고 이유서 해갖고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냈어요. 항고 이유서 냈습니다. 항고 이유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고서 이유서 낸 거는 내가 행정심판 소송할 거니까 좀 기다려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좀 이렇게 이거는 판례를 보면은 해줘야 되는데 면석이가 손에 장을 찢으라 하고 농지법이 개정되어 있다 하고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안 된다 하고 이러니까 나는 소송해서 받아오겠다. 그래서 몇 달 좀 기다려달라 뭐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요거를 두 부를 만들어 갖고 제출합니다.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요거를. 자, 일이 좀 많을까 쉬울까 이게? 여러분 하겠어요? 어쩌겠노? 몇 개는 게 낫겠나? 그냥만 여러분 실력 가지고 두둥이 낫겠노? 몇 개 됩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문서가 접수가 됐대요. 자기들이 행정심판 경상남도 행정심판에서 문서 접수됐대요. 그렇죠요. 자, 그래 검토를 하더니 이제 진전면에서는 야, 너가 왜 그때 반려를 했노? 너도 답변서 내라. 이래 옵니다. 그럼 답변서 받아갖고 내가 쓴 행정심판 여기 서류하고 요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답변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황 박사님 말씀이 맞다 크고 이 재결 큰 게 옵니다. 이 재결.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크면은 이 성소입니다. 성소. 판결문. 이 왔어요. 판결문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갔죠. 이게 재결이 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이 면사무소 전화했더니 뭐 해줄 테니까 오라고 하더래요. 가니까 손에 장을 찢으라 그런 사람은 어디 저기 딴 데 창밖을 쳐다보고 있고 옆에 여직원이 농정에 만들어서 가져갈 거다. 가져왔어요. 내고 나니까 이제 매각허가 결정이 나옵니다. 이게 나와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전하고 뭐 이런 사건입니다. 사건인데 그 서류가 이게 그때 서류거든요. 자, 이게 그때 서류입니다. 이게 서류가 좀 많습니까, 작습니까? 그래서 550만 주고 하면 괜찮다. 여러분 하기는 조금, 저라서 이제 법학 박사니까 이런 걸 해내지만 여러분은 하기는 조금 거꾸로니까 직접 하지 마시고 맡기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갖고 싸게 사면 됩니다. 싸게 사가지고 맡겨가지고 이제 하면은 이런 불법 건축물도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진전면 사무소에서 이렇게 해서 반려가 나왔어요. 반려가 나왔는데 결국은 재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판결을 받아냈고요. 받아내고 결국은 농정을 냈어요. 받아냈어요. 자, 근데 하나 봅니다. 여기 농정을 받은 사람이 한 3년 있다, 2, 3년 있다 또 판다. 제3자한테. 그때 농정 잘해줄까, 안 해줄까? 바로 내줍니다. 그때는 시비를 안 걸어요. 시비를 안 들고 바로 그만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애초부터 그만 시비를 안 걸면 되겠는데 처음부터 시비를 걸어갖고 괜히 요거 내줘가지고 사람만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되면은 경공매의 농지취득은 제출하는 것을 없는 걸로,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허가를 안 받죠. 경공매에서는. 그것처럼 어차피 왜냐 그러면은 나중에 농사 안 지으면은 이행강제금을 감정가격의 25% 물리거든요. 25%, 1년에 25%면 큽니다. 내분 날라가면 막 꽝 됩니다. 꽝. 물리면 되니까 너무 농정 발급에 그렇게 뭐 1년에 30만 통 발급하면서 행정관서나 요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필요도 없느니. 그래서 경공매는 어차피 소송하면 다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하면 안 해줄 리가 없어요. 저가. 법에 뭐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농지법에 농지 내주지 마. 있는 조항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겼는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설명드리면은 21에 1416. 창녕에도 이런 게 하나 있어요. 21에 1416. 자, 이런 겁니다. 우리 교재 보면 있는데, 이 창녕에도 21에 1416은 이런 겁니다. 이 땅을 살라니까 이 길이 있어요. 길이 이게 농청 못 내주고 다 떨이 된 겁니다. 이것도. 이때 가지고 결국 우리 또 이제 이거는 못하니까 이재영 변호사, 우리 전소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 낙찰자가 해서 결국은 재결을 받아오더라고. 재결. 알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550만 원 플러스 성공보수입니다. 성공보수는 이제 뭐 여러 금액 여러 1억이다 하면 500만 원 더 들어갈 수 있고 1000만 더 들어갈 수 있고 10% 더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추가 돈이 있는데 모르겠다. 그거는 이제 변호사가 이제 여러분 교수와의 나름이니까 나는 뭐 550만 원 주고 땡 합시다 이럴 수도 있고 550만 원 하고 뭐 성공보수는 이게 10%뭐 한 감정가 10%뭐 1000만 되잖아요. 뭐 5%만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은 좀 다르게 됩니다.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농지증 관련해서 변호사 필요하시면 우리 이재영 변호사한테 연락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자문을 구해가지고 한번 미리
낙찰받기 전에, 그죠? 미리 한번 언론해가지고 성수할 수 있겠다. 이러면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제주도가 아니고 이 뭐고? 울릉도. 자, 울릉도 주소가 어디입니까? 자, 울릉도 주소가 어디야? 울릉도. 자, 봅니다. 경북 울릉군까지 가야 됩니다. 울릉도, 알겠죠? 울릉군입니다. 울릉군. 자, 울릉도가 지금 뜰까요? 떨어질까, 지금? 땅값이. 왜 뜨지? 왜 떠? 자, 봅니다. 울릉도에 농지가 나왔다 하면 좀 관심 봐야 되겠죠? 자, 이렇습니다. 농지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도로를 조금 연결되면서 이렇게 이제, 스카이뷰를 보니까, 지금 되게 지금, 도로 만들고 지금 바쁩니다. 왜냐 하면은, 울릉도에, 여기 보면은, 자, 울릉도, 뭐 보이죠? 공항을 지금 이게 2025년도 개통 예정입니다. 개항 예정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개항되면은, 26년도 보자. 26년도 개항이 되면은, 요 주변 땅값은 어찌 될까? 땅값은 좀 오를까, 떨어질까? 아니, 여기는 시끄러울 게 없고, 저 밑에서 싹 접근해서 꼽히니까 상관없다니까, 이리 오버니까 조용하게 그냥 접근되고, 하루에 뭐 몇 번 오겠나, 그죠? 아마 50인용 이런 비행기가 봐, 이게. 경비행기 막 그런 게 아마 뜨는 거 같은데, 만약에 비행기가 뜨면은 또 멀미 때문에 몽환 사람들은 갈 수 있겠죠. 울릉도에 쉽게, 서울이나 이런 데서 쉽게 막 접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땅값은 아마 상승하고 보여지고요. 울릉도가 상당히,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49% 떨어진 이런 땅이 지금 자연 녹지에 있더라. 그럼 이런 거를 두 사람이 부부가 사가지고 한 20억 되니까 600만 원 받으면 괜찮은 거죠. 그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울릉도가 지금 떨 시기가 됐어요. 울릉도가 지금 한참 됐습니다. 자, 제주도 농지가 있습니다. 제주도 농지. 요것도 이제 절반 떨어진 게 2개 있는데, 집에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주도 농지, 자, 봅시다. 그냥 봅시다. 제주도 서귀포시, 여러분 좋아하는 23회 585. 그래서, 서울 사람이 제주도 농지 산다 하면 해줄까, 안 해줄까? 그럼 그것도 어째 됩니까? 낙찰받고 어째 됩니까? 야, 내보다 머리 더 좋네. 팍팍 나오네. 농지원에 접근하는 거면 뭐 한다고요? 그런 게 있습니까? 주소 이전. 알겠습니다. 자, 제주도 서귀포에 농지가 49% 떨어졌다. 제주도 서귀포에 농지가 600평인데 49%에 떨어졌다. 그죠? 그래갖고, 내 생각에는 제주도 주택 하나 사서 300. 주택은 300밖에 조금 힘들었다. 한 200 정도 보자. 200. 농지 사서 한 300. 이러면 한 500 정도 받으면은, 사랑하는 그녀와 함께 사는데 크게 문제가, 이 뭡니까, 이거? 이거. 자, 낙찰 받으면 또 뭐 내용 좀 보내야 되겠죠? 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이건 이제 낙찰 받았는데 묘가 딱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물론 농지증 할 때도 분명히 시비 걸 겁니다. 요 사람들 눈치를 보고, 묘가 지금 본게네, 요도 있고, 요도 막 있죠. 2개나 있죠. 있습니다. 있으니까, 요 땅을 벌써 사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임야에도, 흰 빵구멍 있는 거는 전부 다 묘입니다. 딱, 이리 해놓은 거는 번지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자, 여기 지금 묘인데, 이거를 이제 낙찰 받으면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묘가 있는데, 자, 제주도에 낙찰 받고, 전국 어디 마찬가지죠. 농지나 보면은 문제가 아니야. 묘가 문제입니다. 묘가 딱 앉아 있는데, 요놈을 이제 어떻게 할까. 그죠? 묘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묘를 낙찰 받고, 이장해라, 지료를 내놔라, 한번 써보는 걸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써갖고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10분 만에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장됩니까? 컨닝. 네, 알았습니다. 컨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제도의 41%, 22에 3020, 22에 3020. 우리 수강생은 전부 다 막 거제에 다 모여갖고 주택연금 250 받고 농지는 300만 원 받고 그러면 좋겠다. 전부 다. 우리 거제에 가서 공학원을 만드는 황경진 경매학원 공학원. 자, 봅니다. 거제 동부면에 농지가 700평인데 이게 14억짜리가 4억 7천에 떨어졌다. 사실 33%. 자, 용도 지역은 뭐 계획까지 지역 같다. 계획까지 지역에 자연 칠학 주고 좋다, 그죠? 좋은 겁니다. 자, 셰필지네. 셰필지고. 자, 땅은 요도 부묘가 있네. 딱 그죠? 부묘가 있고. 땅은 하나, 두 개, 세 개. 도로 딱 접하고 이런 땅입니다. 자, 전자지도를 보면은, 자, 일단 분위기 봅니다. 분위기. 거제도 동부면 어디고? 동부면에 거제도에 이리 가니까, 여기 쭉 삼거리에 이리 보니까, 몽도의 장입니까? 일단 분위기는 어때요? 좋죠? 분위기 좋습니다. 좋고, 료칸 자꾸 일본식 말이네. 료칸도 있고, 하여튼, 근데 여기에 땅이, 요거 하나입니까? 지금 아까 몇 필지요? 자, 잘 보세요. 지금 그림 잘 보세요. 요 놈하고, 다시 보자. 아까 이거 보니까, 아까 그 그림은 지금 요거가 왼쪽하고 오른쪽 있단 말이죠. 요거를 이리 다 잡는 거는 랜드맵이 있어요. 랜드맵. 저는 가 있는데, 경상남도 거는 가 있습니다. 가 있어서 저한테 필요하면 연락하면은 제가 세 개를 딱 찍어서 멋있게 딱 답사하면은 바로 볼 수 있고, 세 개를 다 잡아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지금 보면은 한 개 뿌인데, 여기 보니까 요거 뿌인데 아마 뭐 이 되겠죠? 뭐 하여튼 이쯤 되겠다. 내가 보니까 거의 그죠? 다 되겠다. 내가 보니 웬만한 거는 되기보다. 자, 이렇죠, 그죠? 요거가 그럼 크죠? 요거 큽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아주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계획관리죠, 그죠? 좋습니다. 보기에는 다 펜션이고, 주변이 자생이 되거든요, 주변이. 그래서 이런 것도 농지로서는 좋다,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아까 묘가 있더라, 묘가. 아까 묘가 있으면 뭐 짜느냐? 자, 이거는 이제 요 사례입니다. 21에 1771. 21에 1771. 자, 이제 화면 한번 보세요. 대지를 샀는데 248평인데 대지인데 누가 2,800에 미납하고 1,510만 원에 15명이 붙어서 샀다. 지난번 가격을 뛰넘어서 1등 했다면 1등 해갖고 샀다. 그죠? 샀는데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다. 계획관리고, 자, 여기에 이런 거는 매각지에 이런 거는 별 문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낙찰자 끌어보면 됩니다. 그죠? 보면 되고, 안 되면은 차의 경우에는 무식한 사람 용감하다고 오다 가다가 한 번씩 또 차면 됩니다. 차고 16번 차비면 막 딱 벌어집니다. 자, 명도하러 갔는데 아파트에 좋은 거는 없고 쓸데없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어째 됩니까? 그럼 1안 무식하다. 실에 그냥 갖다 버립니다. 2안 내용증명 보내고, 인도명 신청하고, 또 뭐 내용증명 보내고, 뭐 그 다음에 집행관 또 대동해서 200만 원, 300만 원에서 창고 갔다가 또 뭐 창고 그 동산 또 버려야 되거든요. 계속 한 달에 50만 원씩 월세 물 수가 없으니까 또 그거 작업하라고. 이게 피곤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가는 사람도 있고 무시가 용감하다고 애를 갖다 버리고, 만약에 오면은 그때 봐라 사진 좀 있네. 얼마 줬고 네 관리비도 200만 밀리대. 그거 내놔.
자, 갈리비오 밀린 사람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지. 지가 가면 갈리비네라고 딱 내가 네 갈리비 내가 200만 300만 물었는데 내가 그거부터 따질 건데. 그래서 이하는 용감하게 버린다. 이하는 진짜 채떨한다. 이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그래요. 아까 이제 복숭아 사는데 이런 것도 몇 개다 보면 됩니다. 자, 돼지가 잘생겼죠? 잘생겼는데 문제는 뭐고? 보이나? 용어 어디 있노? 아, 여기 있네. 자, 여기 있죠? 용어 하나 있죠? 보입니까, 이거? 분명 있잖아요. 자, 요거를 이제 있는데, 그냥 낙찰 받고 잔금 치고 하는데 꼭 전화 오거든요. 뭐라고 하면은, 원장님, 내가 그 낙찰을 1등에 했는데요. 기분 좋죠, 그죠? 1등에 하고. 요거는 무시하고, 전차에서 조금 더 써갖고, 여기 조금 더 쓴 사람은, 80만 더 쓴 사람은 2등 했고, 지는 돈 100만 더 써갖고 1등 했고, 자, 1등 했다. 이 산을 1등 했는데, 저거 이제 묘가 있으니까, 내용 좀 보내야 되는데 좀 하나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묘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묘지를 이장해둬라. 그러고 지로로 달라.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봅니다. 수신인. 자,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대부분 판례가 이 변경이 됩니다. 분묘 기지권이 있어도 이야기는,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분묘가, 우리 대한민국에 분묘가 참 많습니다. 전국이죠. 묘가 없는 데 없습니까? 좋은 땅에는 다 지금 묘가 있어요. 그래서 20년 지나면은, 자, 물어봅니다. 25년 지났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임야가 팔렸다고 누가 소송 왔어요. 니 묘 이장해라. 그 다음에 지로 내라. 일러 왔어요. 20년 지내는데 20년 지나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장 소리는 못해요. 옛날에는 지로도 들어서는 못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2021년도 2년 전에 무엇이 굉장히 싸움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판례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지료는 2년 청구가 가능하다. 2년 이상 미납할 때는 권리도 소멸한다.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지료는 무조건 줘야 된다면, 지금 이제 판례 바뀐 거는요, 앞으로 너머 땅에 묘지 쓴 거는 지료는 무조건 준다. 그럼 얼마 줘야 되느냐? 임야 같으면은 1에서 1.5%. 하여튼 묘지에 대해서는 1에서 한 1.5% 주라. 이 얘기고. 그런데 이제 판사님이 주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지난번 소송 이런 게 있었거든요. 6,000평을 낙찰 받았는데, 영원에서 강원도 낙찰 받았는데, 묘가 5개 있었어요. 그래서 싸움, 이게 이제 2001년 판례 나올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판례 읽어보니까. 5개 있었는데, 하나는 300년, 200년, 100년, 50년, 15년. 15년은 이장해라. 25년, 20년 지난 거는 놔둬라. 이장 안 해도 된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판례 바뀐 것이 지로는 무조건 줘야 된다. 그래서 5개의 120평 땅에 일이 있으니까 120평에 해당하는 지로를 1.5% 정도 주라.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로는 사실 1.5% 얼마 안 되거든요. 100평에 1.5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제, 만약에 안 줬을 때, 판결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안 주면은 2년이 지내도 그거는 이장해줘야 됩니다. 그 여러분 마음속으로 안 줘야 돼. 달라했는데 돈이 안 들어와야 돼. 들어오는 것보다 안 들어오게 나와요. 그래서 2년 딱 지나면은, 그때는 이장해라 해도 무슨 소리고 30년, 50년, 100년 다 지난 건데 이장 것도 소리하고 있네. 그러면은 요거 꺼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 직업정지 입금 금지해가지고 돈 못 들어오고. 자, 그래서 이제 판례 이런 거예요. 분묘 기지권 시효 취득 20년 넘었더라도 토지 사용되라. 이렇게 해서 이게 75년 만에 해방되고 75년 만에 이 지로를 주라. 그런 게 판례가 바뀌어버렸어요. 자, 취득 시효형. 그 다음에 양도형. 취득 시도형 시효형 그런 것은 예로 20년이 넘었다. 이런 거죠. 20년이 넘었다. 이런 거고. 양도형. 묘지를 설치하고 팔아먹었다. 팔았는데
그 권리가 있다. 이런 사람들 있죠. 자, 이런 경우도 다 주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만약 분명, 내용증명 이렇습니다. 이 내용증명은 이제 만드는 건 이런 거예요. 묘지 이장하고 사용이라는 것은 1번은 뭐 내가 소유자다. 2번은 요거 내가 제한이 있습니다. 3번은 판례 이야기입니다. 판례이고 4번은 만약에 묘지 이장이 어려우면은 등기부 본인 소유권이 되고 현재 건전한 설정은 없어 연고묘에 분묘 설치하는 희귀하께서 수목 포함한 감정 가격으로 매입해 주실 것을 제안드린다. 하여튼 그럼 사가라 이럴 수 있는 경우죠. 사가라. 특히 수목에 대해서는 요거는 토지의 구성 부분 뭐 부합물이다. 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토지는 내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해신이 없으면은 소송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변호사 선임 수임료까지. 자, 변호사 선임 비용 얼마게? 550만 원. 550만 원. 이걸 딱 넣어줘야 벌써 눈에 팍 들어오거든요.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 550만 원 수임료까지 추가 부담할 수 있음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550만 원. 아까 우리 이거 내용이 있었죠. 550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치료하고 다 달라 이 말입니다. 자, 이리 가면은 이제 받는 사람이 이제 좀 찝찝한 거 그런 게 있어요. 자, 우리 수강생이 지난번에 주초면 하나 받았는데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그거다가 이제 뭐 하나 써놨어요. 뭐라 써놨냐? 동물농장 하겠다고 써놨어. 동물농장. 그래고 추석 때 손자들이 성묘 가서 볼짝 가본 게네 뭐 써놨어. 내가 낙찰자인데 동물농장이니까 빨리 요 12개 들래라. 안 들려면은 그 뭐 소 돼지 말이 막 와가지고 맨날 그 뒹굴면은 아마 그 힘들 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이제 소유자가 공장, 아파트 다 당한 소유자가 찾아왔어요. 만나자.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결국 하이방에 1,000만 달러 이장해 줬구만. 그래서 결국 500만 주고 이장을 깨끗하게 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내면은 저가 이제 뭐 답이 올 겁니다. 그냥 만나자든지 어쩌다 그러면 네가 사가라 하든지 안 그러면은 뭐 이장 언제까지 해주겠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묘지 낙찰 받고 나면은 이런 내용 증명을 창으로 보내시면은 되겠나. 그러니까 묘지는 또 주인을 찾으라 하면요. 묘적부 있어요. 묘적부. 구청에 가면 묘적부. 묘적부. 이런데 묘적부의 확인. 그죠?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소유자가 누군지 좀 따져보고 그래가지고 오늘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경매 낙찰받고 선산에 묘가 많고 하면은 보통은 이런 팔기 좋을 겁니다. 한 3천만 원 주고 사면은 빚이 보통 이러거든. 1억 2억대가 있거든. 특히 그런 걸 지분을 사면은 1,000만 원 주고 사면은 여러분들이 감정 가격이 정도만 받겠나 싶다. 보통은 제일 고민스럽거든요. 선산에 와서 12억 사면 제일 밉다고. 알겠죠? 선산 묘지에 지가 소유자를 크고 이장하라 크고 자꾸 내용을 보자고 제일 밉어 죽거든. 그런 걸 해결 빨리 하려고 합니다.